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남친에게 거지 같은 전 남친에게 복수를 하러 가는 여인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제목 한 맺힌 여인의 복수엔 유통기한이 없는 법. 알고 있냐? 이 새끼야. 네 결혼식은 이미 조졌어. 원제 전 남친의 결혼. 사실 이 제목은 본문보다는 제목 댓글에 있는 사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하는 거니까. 내달 첫 주말 일요일. 그날은 전 남친의 결혼식이 있는 날입니다. 저와 오랜 시간 6년 동안 사귀면서 몰래 선을 받고 이후 몇 달 동안 양다리를 걸쳤던 그 개자식이 다음 달 첫 주말 그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참고로 그날은 교사와의 결혼을 원했던 그 자식과 그 자식의 부모들, 그들 모두의 소박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며 그와 반대로 이 자식과의 결혼을 원했던 저희 부모님의 거대한 소망이 산산조각 깨지는 날이기도 하죠. 이 인간이 저 몰래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던 바로 그날 밤 12시가 넘어가는 늦은 시각에 발신자 제안으로 제가 그녀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말씀을 하세요. 이렇듯 저는 아무런 대답 없이 그저 잠시 목소리만 듣다가 그냥 끊었어요. 그런 후에 그 자식에게 바로 헤어짐을 말했습니다. 왜냐? 결국 버려지는 여자는 바로 나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새 신부가 되는 그 여자는 모르겠죠. 이 새끼가 양다리였다는 걸. 거기다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무려 6년을 넘게 사귄, 그리고 결혼을 약속했던 여친이 있었다는 걸 말이죠. 새 신부가 되어 꽃처럼 어여쁠 그녀는 손을 잡고 사랑을 맹세하는 그를 보며 행복해하겠죠. 저는 오늘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7시간 넘게 정말 미친 듯이 산을 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오를 때 전날 그 자식이 내밀어줬던 그 따뜻한 손 대신 차가운 바위와 나뭇가지에 의지하며 그렇게 터벅터벅 산길을 걷고 있노라니 딴 생각에 사로잡혀 그런가 3번이나 넘어졌어요. 뒹굴었죠. 그리고 이때 멍들이 아니라 어디 발목이라도 제대로 크게 삐었다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그냥 넘어진 채로 주저앉아 엉엉 울기라도 했을 텐데 너무나도 멀쩡히 일어나지는 이 망할 몸뚱아리가 참말로 거지 같았습니다. 너무 멀쩡한 거야. 안 아파. 그리고 뭔가 웃기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나라 여자 교사들은 전부 다 기혼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개 어이없고 유치한 생각 말이죠. 물론 그 자식이 저를 버리고 그 여자를 선택한 것은 그 여자가 단지 선생이라서가 아니라 나보다는 여러모로 지랑 더 잘 맞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란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이렇듯 정말 바보 같은 자기 연민에 빠져 이따위 유치한 상상을 하면서 하산했습니다. 산을 내려왔죠. 사실 그래요. 이 자식은 저에게 있어 전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놈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제 마음이 자꾸만 그리고 너무 헛헛하네요. 헛헛하다. 세상 화려하고 럭셔리한 곳에서 새 출발을 하는 그놈. 그리고 이제는 초라한 노처녀가 되어 차가운 바위를 잡고 산을 오르다 발을 헛디뎌 땅에 뒹구는 나. 내일은 비가 온다는데 그러면 산을 오를 수도 없고 그렇다면 이 헛헛한 이 마음을 어찌 달랠까요? 그냥 그날 찾아가서 복수를 해버릴까요? 그러면 이 속이 좀 풀릴란가?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반드시 복수를 해야 합니다. 보아하니 그 여자가 걱정돼서 망설이시나 본데 아니 사실 이거는 그 여자를 위해서라도 더더욱 복수를 해야죠. 왜냐? 그게 그 여자의 인생도 구하는 길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경우는 좀 다른데요. 반대지. 전날 저희 막내 이모가 복수를 했던 얘기를 좀 해줄게요. 큰 언니인 저희 엄마보다 21살 어리고 조카인 저보다는 5살 많은, 그래서 말이 이모지 그냥 언니 같은 존재예요.
전날 홀로 계시던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때부터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이모 결혼하기 전까지 말이죠. 여하튼 전날 저희 이모에겐 친자매처럼 지내던 절친이 하나 있었는데요. 배신을 당했던 그 당시 기준으로 약 12년 된 친구입니다. 그때 기준으로. 여하튼 그 친구년이 이모의 남친이랑 바람이 난 겁니다. 그렇게 저희 이모는 절친도 사랑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고 정말 크게 방황했어요. 그리고 저 두 연놈들은 꼭 결혼을 할 것처럼 굴다가 결국엔 헤어지고 딴 놈이랑 결혼을 하네요. 당시 이모의 전 남친은 고시생이었는데 이게요 뭐 돈도 없고 완전 시골 촌놈 알거지였어요. 그래서 그 절친이었던 년이 1년 정도 동거를 하다가 남자에게 돈이 없다는 걸 완벽하게 깨달고 난 후에 바로 차버리고 딴 놈으로 갈아탄 거죠. 아 진짜 미친년 아니야. 지가 가지지도 않을 거면서 뺏기는 왜 뺏어. 여하튼 그로부터 딱 4년 정도가 더 지났을 때, 그러니까 헤어지고 또 4년 동안 딴 남자를 만났었나 봅니다. 그 절친이었던 배신자가. 4년 정도가 더 지났을 때 그 미친년이 드디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 이모가 거길 찾아갔어요. 사실 그 전까지 몇 년 동안 너무 조용히 있길래 그냥 다 잊었구나 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던 거. 속으로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여하튼 거길 조용히 찾아가서 그 여자의 시부모님이 될 사람들 손을 잡고 다 말했다고 합니다. 댁내 며느리가 전날 저랑 10수년 절친이었는데요. 3년 고시 뒷바라지 했던 내 남친이랑 바람이 났고 그 길로 신림동으로 쳐 기어 들어가 동거를 하다가 애도 지웠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결국 돈이 없어 헤어지고 이제 뭐 선보고 결혼하네요. 선보고 결혼을 한다길래 이렇게 찾아왔어요. 게다가 나한테 전날 돈도 600만원 빌려갔는데 계속 잠수 타고 안 갚아서 그 빚도 좀 갚아야겠는데 받아야겠다고. 그쪽 내내리니까 내가 돈 좀 가져가도 되겠죠? 라고 말한 뒤에 추기함을 뒤집어서 돈을 탈탈탈 털다가 결국 그 절친년 오빠들한테 끌려 나왔다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물었죠. 아니 이모, 돈을 털려면 신부 쪽에서 털어야지 왜 신랑 쪽에 가서 털었어? 이러니까 거기는 그냥 오빠들이 지키고 있었거든 라고 했었는데 아이러니하게 결국엔 신부 오빠들에게 들려나갔죠. 보니까 어지간히 난장을 깠었나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어머니 되는 분이 뭔가를 느꼈나 봐요. 바로 뒤를 쫓아와선 이모의 연락처를 받아갔습니다. 그런 뒤에 일단 결혼식을 올리긴 올렸다고 해요. 그런 뒤에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결국 그것들은 신혼여행도 못 가고 삼자 대면을 했죠. 그런 후에 발생한 일. 일단 남자 쪽에서 바로 절친년 집구석을 쫓아가서 이건 사기 결혼이야! 라며 개박살을 내버렸고 거기다 절친년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 딸내미가 동거도 했고 낙태를 했다는 이야기에 기함을 했죠. 결국 결혼 파토 났고 난리굿도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다 한 3일 지났나 집에서 쫓겨난 그 절친이 저희 이모 죽인다고 직장까지 찾아갔다가 그대로 픽닥이 됐어요. 결국 합의는 전날 못 받은 그 600만 원으로 퉁쳤다고 합니다. 나는 이 일을 계기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은 사람에게 정말 잘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 여자가 한을 품으면 진짜 무섭죠. 거기다 여자의 복수는 유통기한이 따로 없는 것 같아. 몇 년 동안 저렇게 칼을 갈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거기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저희 이모 지금도 갈고 있어요. 그 친구 평생 동안 결혼 못하게 해줄 거라고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쓰니도 참지 마요. 그거 참으면 병난다. 2번. 예전에 저희 친언니가 이런 거지 같은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엄청 힘들어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보다 1000배는 더 능력 있고 또 사람 됨됨이도 훌륭한 형부랑 결혼해서 잘 살아요. 우리 언니 복이 많아서 그런 건지 지금의 형부를 만나기 위한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쓰니도 그냥 그런 버러지는 다 잊어버리고 힘내세요. 조금 있으면 정말 멋진 남자가 나타날 겁니다. 뭐하러 복수를 해. 3번. 저도 그래서 시작했던 자전거 정말 미친듯이 타다 보니까 벌써 1만 킬로를 찍었네요. 이러다가 지구 한 바퀴 돌지 싶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찾아가서 결혼식 때 복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5년을 넘게 존버하며 기다렸는데 아니 이 신발 새끼가 결혼을 안 하더라고요. 아니 못하는 건가? 환승해서 갔는데 결혼할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여하튼 그래가지고 아직도 복수를 못했습니다. 계속 자전거만 타고 있죠. 4번 그 남자 결혼 생활 행복할 것만 같죠? 핑크빛, 무지개 빛으로 블링블링 뭐 이렇게 살 것처럼 보이죠? 절대 아닙니다. 저는요 그 남자와 결혼한다는 그 여자가 정말 안쓰럽네요. 양다리 걸치며 저울질하는 남자 따위 거기다 며느리 직업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딴 생각이나 하는 시부모들. 그런데요 이런 성향이 과연 일시적이고 일회성일까요? 예전에 어떤 분이 하루는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면 옷장에서 해골이 대굴대굴 굴러 나오는 일도 생긴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 보면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생긴다라는 뜻이에요. 즉 보통 사람들끼리 살아도 이럴진데 그딴 바람둥이의 기회주의자가 과연 조용할까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지가 알아서 무너질 겁니다. 아시겠죠? 5번 복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 이건 하늘과 조상님이 도우신 겁니다. 그래서 저런 인간 말종과 그 집안도 마찬가지 이렇게 쓰니 인생에서 알아서 떨어져 나간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결혼 생활 20년차 시각에서 봤을 때 부부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의입니다.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시고 있는 게 제일 좋지만 마음이 정 그러면 그 예신한테 살짝만 찔러주세요. 네 남자 거지다 시궁창이다 이렇게. 6번 조건으로 흥한 새끼 결국 조건으로 망합니다. 두고 보세요. 그리고 복수는 남이 해줄 테니까 그냥 계세요. 뭐하러 똥을 만집니까 더럽게. 내 댓글 쓰니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고 분해서 안 되겠어요. 그냥 가서 똥 좀 만지고 오겠습니다. 참 왜? 아휴 뭐 할 말이 없네요. 복수 나 같으면 나는 복수할 거야. 나는 복수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